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첫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기 부산이나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이 이제 남부 지역은 태풍 너구리 때문에 영향으로 이제 주말에 비가 좀 촉촉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서울은 더워 죽겠어요. 근데 뭐 천천히 북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태풍에 여러분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와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일본하고 북한 얘기,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서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식에 관련된 특히 이제 중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런 대화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자세하게 언급 않고 정치적인 관계만 이렇게 많이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그리고 제가 강조를 시황에서 많이 드리는 거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이 우상향한다 는 것만 배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대로 된 종목을 계좌에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계좌가 빵빵해진다는 것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제대로 된 가치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가치주를 잘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배당도 잘 보는 주는 그런 종목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종목들 잘 매수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 잘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6개월, 1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바뀝니다.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월 7일, 벌써 7월의 두 번째 월요일이죠.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기관의 매도로 약간 약세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31포인트 내린 2009.6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15억, 외국인이 330억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관이 648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관 중에서도 외롭게 금융투자업자만 643억 매수를 보였어요. 참 쓸쓸하죠. 투자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07억, 비차익거래가 1125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332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자,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07억, 비차익거래가 1125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332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혼조세가 좀 두드러졌죠. 은행과 통신, 의료 정밀, 음식료, 운수 창고와 비금속 광물, 기계, 철강, 금속, 화학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전기가스와 전기전자, 제조, 금융과 운송, 장비 업종 등이 약세 마감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약세 마감했는데요. 이날 SK텔레콤과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 딱 4개 종목만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와 KB금융이 보합을, 반면 한전,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약간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40전 오르면서 1008원 90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0.0024달러 내린 1.358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이날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4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52개 종목이 조정을, 87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개인과 기관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전거래 대비 2.22포인트 오른 552.90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개인이 148억, 기관이 73억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이 203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기관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9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죠. 강세 업종이 조금 많았습니다. 출판과 매체 복제가 한 2% 이상 강세를 보였고, 정보기기, 방송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제약업종 등 대부분이 강세 보였죠. 반면 인터넷과 운송,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IT, 통신 서비스, 금융, 건설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약세 종목이 약간 좀 많았습니다. CJ ENM이 3.7%, 셀트리온, GS 홈쇼핑 등 5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SK 브로드밴드가 보합을, 원익 IPS가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썰 때문에 전날 14% 이상 올라갔다가 또 시끄러우니까 또 조정 나오죠.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썰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면 싼 가격에 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 파라다이스 등 8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46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49개 종목이 조정을, 7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유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유럽이 급한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너무 놀랄 필요는 없고요. 6월 22 부양 정책으로 물가 상승하고 이제 대출 지지 이쪽에 이제 많이 배팅을 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22의 통화정책회의가 6주로 주기가 변경이 됩니다. 이 6주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도 6주 만에 한 번씩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좀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할 준비가 완료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건 유럽 증시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2의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연 0.15%로 지금 동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개월 내에 시행이 될 통화정책 조치, 금리 인하와 마이너스 예금 금리 등 기존 경기 조절 정책과 은행 대출 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의 조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한 2%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은 좀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 환율을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환율은 정책 목표가 아니지만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물가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목표물을 장기 대출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TLTRO가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부과하는 금리는 기준 금리에다가 10베이스 포인트 정도 프리미엄이 부과해서 기한은 4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 지원을 해서 4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9년에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LTRO가 2014년 9월과 12월에 시작이 되면은 4년이니까 2018년도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은행과 프로그램 시행으로 완전한 혜택과 자본 포지션과 상환 능력 개선 가능성, 그리고 경기 회복기에 다음 단계의 신용 확장 지지 표명을 했는데, 2015년부터 통화정책 회의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단위가 아닌 6주 단위로 시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영란은행과 같이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세금 때문에 많이 지금 특히 법인세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유통 거물 아마존이 EU에서 과세 당국의 표적이 제기가 되면서, 특히 EU 당국이
2013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EU 내에서의 법인세 포탈 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EU라면은 바로 유럽의 18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U 경쟁위원회에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3일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아마존 유럽 법인에게 세금 납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윤즉슨 아마존이 룩셈부르크에 지금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데 미국의 법인세율이 31.8%나 아주 되는데 유럽에서는 8%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아마존 유럽 법인이 매출이 136억 유로, 약 18조 6,700억 정도 되는데 계열사가 아마존 유럽 홀딩 테크놀로지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면 21억 유로,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2013년에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가 금융자회사인 피아트 파이낸스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애플은 현재 아일랜드의 지사를 법인을, 피아트는 룩셈부르크, 스타벅스는 네덜란드의 이제 유럽의 본사 지사를 두고 있는데 EU 과세 당국에서 해당 기업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전 가격, 쉽게 얘기해서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들 간의 원재료라든지 제품, 서비스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데요. 나라마다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세율 높은 나라에서는 세율을 좀 높게, 세율 낮은 나라에서는 낮게 책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0.96포인트 조정한 347.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 100은 전거래 대비 0.84포인트 오른 6,866.05로 독일의 닥스30은 만포인트 이상 찍고 조금 조정을 하고 있죠. 20.35포인트 조정한 19.08을 프랑스 객사공은 20.90포인트 조정한 4,368.98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요. 바로 이제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특별하게 일정이 없고요. 일본은 5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발표 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독일의 산업생산 계절 조정과 계절 변동 전년 대비 발표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는요,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재테크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6월 인천공항 수송통계 여객거 화물 발표 있고요. 5월 의류 재고 지수, 생산 출하 지수 발표 있습니다. 회사채 만기가 현대산업이 있고요. KISS, 코리아 인터내셔널 세이프티 앤 헬스 쇼가 7일부터 목요일까지 코엑스 컨벤션 센터 AOL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7월달 내로 펀드 자문업자 도입 자문업자제가 도입이 되고요.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내부 통제에 대한 정밀 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잘 참고하시고, 코스피의 삼성제약이 주주총회가, 코스피의 동부제철, AK홀딩스, 한국공항, 애경유아가 불성신 법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참 특이하죠? 이 종목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7월의 두 번째가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좋은 종목들은 계속 박스권 행분이 조정하는 기간에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종목으로 투자를 좀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신나는 월요일 잘 출발하시고, 이상으로 7월 7일 월요일 주식시황 마치겠습니다.